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렉처 시리즈 마지막 10편을 오늘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과기대 이채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사운드 넣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채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주제는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를 이제 파헤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데 뭐 하셨어요? 안식년이셨나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은둔을 하고 계셨는데 왜 안 보이시죠? 자발적.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서야. 네, 자발적, 타의적 운둔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운동하시고 뭐 하시고, 원래 트라이애슬론 하시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뭐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신데 운동하시면 이게 뭐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네, 폭발시키고 싶어서 네. 무엇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까. 뭐 하고 계세요, 요즘에? 하다가, 요즘에는 관심이 네.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그런 지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그쪽에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재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아직 기업을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의 이제 기탐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그럼 인류를 구하고 계셨던 거군요. 인류를 구하고 싶은 것이 네. 이제 저의 목표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부족하지만 이우진 교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 코퍼레이트 안터프리너십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관련 활동은 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코퍼레이트 앙트프로너십 그러면은 그냥 뭐 편하게 우리가 사내 혁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내 혁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마다 다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그 방법론들을 조금 쉽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메서돌로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멘토단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네. 그 방법론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엄청 버셨겠네요. 돈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놓고 뭐 돈이 들어오면 좋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쪽에서 벌어서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넣고 계시진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교재를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 수익을 이제 얻어서 교재가 없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쪽에는 무료로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기초 작업을 그동안 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또 인류를 위해서 이런 많은 봉사도 하시고 또 교육자로서 많은 책도 쓰시고 하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막 명상하고 이렇게 단전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네. 어떻게 돼가세요, 요즘에? 네. 저는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뭐, 있어 보이고 하는 건데, 그냥 잠시, 멈추고, 그,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명상을 함으로써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국선도 수련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트도 올라가는 만큼 더 정신세계도 네.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명상을 하다 보면 네. 잠이 드는데요.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네, 그거는
제대로 하신 명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처음에는 명상을 시작해서 잠이 잘 오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스텝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잘하고 있는 2, 거군요. 스텝 2까지 가시면은 좀 이제 잠이 덜 오실 텐데요. 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릴렉스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상의 가장 큰 효과, 그렇게 명상을 하면 잠이 온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저의 긍정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아, 이거 잘하고 있다고 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당분간은 스텝 1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채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렉처 시리즈 10번째 이야기, 잘 나가는 창업기업의 비밀. 자,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이채원입니다. 오늘 경영학으로 스타트업 바라보기 시간인데요. 저하고는 잘 나가는 창업기업의 비밀이란 주제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시고 그러고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비법으로 그렇게 멋진 몸매와 멋진 미모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도 들어보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일단 창업기업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본 여러 기업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만나본 창업 기업들이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밀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전략, 사회적 기업 그리고 조직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인데요. 첫 번째 비밀, 잘 나가는 창업기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한다입니다. 예,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거고 그게 무슨 성공의 비법일까 이렇게 궁금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한번 이 광고, 여러분들도 광고에서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LG전자의 세탁기 광고입니다. 세탁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탑쌓기, 그 카드로 탑 쌓는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다가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G전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진동에도 이 카드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소음을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 광고이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올랐고 많은 광고상도 수상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탁기 하시면 여러분들 조용한 세탁기 그리고 세탁물이 엉키지 않는 세탁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테고 요즘에 그리고 많은 주부들은 또 세탁이 잘 되는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건조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아주 건조했을 때 뽀송뽀송하고 새옷같이 말리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더 원하죠.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조용한 세탁기는 이제 많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LG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조용한 세탁기 말고요. 저 빨래 개기 싫어요. 빨래 안 개도 되는 그런 세탁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네, 저도 건조기가 건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꺼내서 이걸 다시 정리하고 다림질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LG는 아직 이런 제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이 잠깐 동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자, 잘 보셨죠? 이제 우리는 빨래를 해가지고 걸기만 하면은 그 빨래 그 기계 안에서 저절로 건조되고 그 다음에 다림질까지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세탁소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따끈따끈한 아주 깨끗한 그러한 그 세탁물이 이제 여러분 손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하고 동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명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발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잘 때도 세탁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생각하면은 잘 빨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음도 안 나야 되고, 세 번째 옷이 엉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간도 적게 차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탁기의 기능들을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탁기만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세탁기 성능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요. 동사로 만약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동사,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빨래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를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빨래를 그 다음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건조를 해야 되죠. 2단계까지는 사용 전과 사용 중의 문제점은 많은 세탁기 회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한 세탁 후의 불편함, 그 부분이 바로 빨래를 개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빨래 개기와 다림질이 다 된 그러한 세탁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이렇게 동사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냄비 회사. 냄비 회사가 잘 나가려면, 냄비 회사가 혁신하려면 도대체 뭘 잘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냄비 이렇게 냄비만 생각하고 그것을 명사로만 생각한다면 냄비에다가 무슨 기능을 자꾸 넣고 싶겠죠. 그래서 코팅이 잘 안 벗겨진다. 코팅이 안 벗겨지면서 오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첨단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냄비의 가격을 올리면서 냄비의 기능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똑똑한 그리고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그것을 동사로 생각합니다. 냄비는 냄비가 아니고 냄비는 요리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동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냄비를 그냥 냄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해결해 줄 요리를 잘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줘야지 진짜 냄비의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엄청난 이 Io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냄비를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해스탄큐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미슐랭급의 그런 대단한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가 들어있고 그것대로 거기 앱에서 한 대로 내 냄비에다가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냄비가 저절로 온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맞춰주고 저절로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미슐랭급의 대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냄비 회사니까 우리는 냄비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혁신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밀, 잘 나가는 창업 기업의 비밀은 첫 번째로 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동사로 생각한다 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창업 기업의 비밀은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붙여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거는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이런 아이디어랑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비스도 붙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쓰레기통인데요. 제가 쓰레기통 소개를 해드리는 그 제품은 빅벨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빅벨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이 차오르면 그 센서가 쓰레기통 꽉 찼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거기에 압축기가 들어있어서 쓰레기를 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센싱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데 압축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판 위에다가 태양광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이제 그 컴프레션으로 보내는 그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쓰레기통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여기까지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생각한 이 회사는 거기에 IoT 기술을 접목해서 센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통이 다 찼습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은 그 빅벨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어디에 가보니 쓰레기통이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이 트럭을 갖고 이제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데 어떤 곳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차 있고 어떤 곳에 가면은 그냥 허탕치고 쓰레기가 별로 없는데도 그냥 왔다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똑똑한 스마트 빅벨리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냐면 오늘은 여기를 들려서 이 길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가장 최적화된 그 길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에너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그 차를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게도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팔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스톨레이션 한 다음에 그 큰 서비스가 없죠.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매년 그 피를 받으면 되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Io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도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장비 회사 중에 기계 회사 중에 캐티필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중장비 장비를 그렇게 팔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그 소유자들이 그 기계에 고장이 나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치기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고치는 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계를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을 내는데요. 그래서 캐티필러사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언제쯤 고장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IoT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 중에서는 두 번째처럼 IoT 기술, 하드웨어에 IoT 기술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 부를 창출하는데 그 똑똑하게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레비뉴 모델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델하고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똑한 기업들,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면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도기 하면은 질레트, 그다음 우리나라는 도르코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마켓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능의 면도기를 팔까 고민을 해왔고,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제품 혁신,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것인가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품 플랫폼 전략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 손잡이는 똑같이 하고 면도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팔게 됐죠. 그래서 이 질레트 모델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 플랫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보다도 더 똑똑한 창업 기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좋은 면도기 필요해. 날이 지금 5개인데 10개짜리 필요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면도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좀 편리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그러한 기업이,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다 보면은 면도날 사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니까 망가졌거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알이 너무 둔하거나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한 점을 서브스크립션 모델, 그래서 구독 모델로 해서 여러분이 $5로 지불하고 싶으면 $5만큼의 그러한 패키지를 해가지고 면도기하고 쉐이빙 크림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 맨날 면도기 사러 가기 싫은데,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으러 사러 올 때 그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불편하게 가고 오고 하는 그 불편함을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 유니레버라고 하는 큰 대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을 1조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니레버의 기업이 됐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혁신을 이룬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그 방식을 바꾸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M&A가 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월비 파커라고 하는 그런 안경 회사입니다. 여기 창업자가 4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안경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안경을 부러뜨려서 이제 안경을 새로 사야 되는데, 안경을 사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7만 원. 그래서 약 한 700불 정도가 미국 달러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이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이 안경을 이렇게 사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안경을 구매하고 얼마나 자주 자기한테 맞는 안경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나도 편하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안경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에서 이 기업이 탄생이 된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기업이 여러 브랜드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싸게 팔려고 하는 작은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갔다가 금방 망하고 돌아오는 거죠.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그 하나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유통 채널의 혁신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워비 파커입니다. 어떤 식으로 유통 채널을 했을까요? 온라인으로 안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다라고 하면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제일 꺼려지는 점이 뭐죠? 안경을 써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써보지 못하고 안경을 온라인에서 나 이거 할래 라고 하면 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5개의 안경을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받아본 안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써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야 어떤 안경이 제일 나한테 어울려 이러면서 이제 투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안경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안경 나머지 4개를 다시 돌려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안경을 구매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의 거대한 독점 회사의 횡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워비파커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성공을 했습니다.